이렇다 할 소식거리가 없다고 말씀드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신제품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부터 알리까지 지난주를 달군 소식들을 살펴보죠. 자, 7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랑에온트 제네는 첫 번째 순수 스프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라고 소개하는 1815 라트라팡테를 공개했습니다. 고전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델이고 단시간 측정 크로노그래프를 메인 컨셉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 브랜드 등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시계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한 걸 보면 심미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시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200개 한정판에 백금 950 플래티넘 케이스, 30m 방수 성능, 그리고 41.2mm 사이즈가 주요 스펙이고 가격은 비공개입니다. 예거에서는 일본용 한정판 리베르소를 공개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라는 모델이고요. 호쿠사이는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화가입니다. 아마 시계 팬들이라면 호쿠사이라는 이름보다는 카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으로 이 화가를 접해보셨을 거고요. 일본에서만 10개 한정판으로 판매된다고 하고 반대쪽 다이얼의 아미다 폭포라는 작품을 에나멜로 표현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나왔다면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미도는 오션스타의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션스타 600 크로노미터 블랙 DLC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기본 모델과 스펙 차이는 거의 없는 모델이지만 DLC 처리된 블랙 케이스가 매력적인 모델이고요. 보통 DLC 처리를 해도 케이스백은 스테인레스의 은색으로 마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모델은 케이스백도 검게 처리한 게 인상적입니다. 미도의 칼리버 80을 사용하고 600m 방수 성능의 43.5mm 케이스, 스틸 스트랩 기준 가격은 약 240만원입니다. 러버 스트랩이 훨씬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이즈가 좀만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타임엑스는 콜라보 제품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먼저 UFC와 콜라보를 한 UFC 프로라는 모델이 있는데 UFC의 경기장인 옥타곤이 떠오르는 케이스와 43mm의 큰 사이즈가 특징입니다. 저는 언뜻 지샥의 지아로크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보다 강인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또 하나는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와 콜라보를 한 시계고 기묘한 이야기에 멜로디가 들린다는 알람 기능과 다이얼에 그려진 스틸컷이 인상적입니다. 이외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모델은 패션 브랜드 신시아 로리와 콜라보를 한 모델이었고요. 신시아 로리의 슬로건과 특징들이 잘 녹아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폐알못들에게는 시계가 얼마나 예쁘냐가 더 중요하겠죠. 넵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독특한 다이얼의 패턴 그리고 케이스와 스트랩 색감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시계답게 통통 튀는 색감이 무척 매력적인데요. 최근 타임엑스가 가성비 투러치라는 느낌보다는 스와치처럼 패션워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게 썩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얘만은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일이고요. 썸머 세일을 하고 있는데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래프나 플라이 그래프, 네비 그래프, 슈퍼맨 브론즈 등에 적용되고 있고 꽤 인기를 끌 수 있는 쿼츠 모델은 이번 목록에서는 빠져있네요. 세일은 7월 19일까지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제품 소식입니다. SNS를 통해서 3가지 신제품을 예고하고 있는데 슈퍼맨 한 종과 네비그래프 2종입니다. 슈퍼맨의 경우는 1970년대 프랑스 공군 항공구조 수영대가 사용한 최초의 슈퍼맨을 재발매하는 거라고 알리고 있고요. 네비그래프는 프랑스 최초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스테인레스와 브론즈 버전으로 공개되는 것 같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뛰어난 디자인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예마입니다. 브로바에서도 간만에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파킹미터 크로노그래프라는 제품이고 1970년대 오리지널 모델을 복각한 제품입니다. 브로바가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려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모델을 찾을 수가 없고 해외 매체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독특하게 자리 잡은 크라운들과 누가 봐도 레이싱이 떠오르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5000개 한정판에 43mm 케이스 사이즈, 100m 방수 성능, 미오타 쿼츠 무브먼트 그리고 약 $590가 주요 스펙이고요. 블루 이온 도금을 한 베젤도 특징입니다. 브로바는 이 모델을 통해서 헤리티지 라인업에 근사한 시계를 추가하게 되었네요. 마이크로 브랜드 이야기도 살펴보죠. 비비드한 컬러로 마이크로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입소문이 난 노스게이트가 한국에서 공식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국내로 후기가 많지는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픈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점, 또 한국 SNS가 개설된 점, 민트 컬러가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계를 포함해서 상품이 다양하지는 않네요.
시가 디자인은 메일을 통해서 신제품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나 배경 설명도 생략된 간단한 메일이었는데요. 8월에 인디고고를 통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거고 무료 증정 이벤트도 할 테니까 참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니 이번에도 스켈레톤 시계가 출시될 모양인데 쉽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H라고 부르는 이 브랜드에서도 독특한 모델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플리거 시계가 꽤 유명한데요. 얼마 전에 인덱스 컬러의 변화를 준 새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42mm 사이즈의 선택 옵션도 기존 모델과 같고 라코나 스토바의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디자인도 동일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싸졌습니다. 저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더 예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이 브랜드를 플리거 시계만 말씀드렸었는데 피브티 패덤즈의 카피 디자인 시계가 더 유명하기도 하고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꽤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파텍 필립이나 브레게 스타일의 빈티지풍 시계를 제작하는 풀란마리도 신작이 공개되었습니다. 네로사비아라는 제품이고요. 38mm 케이스 사이즈의 세이코 VK64 메카커츠, 50m 방수 성능의 555 스위스 프랑이 주요 스펙입니다. 이 브랜드가 주목을 받는 건 차라리 거짓말에 가까운 디자인과 완성도 때문인데요. 발틱과 비교되기도 하고 해자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드레스워치류 디자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봐도 무척 매력적이고요. 이미지 컷으로 보면 디테일과 편의성에도 크게 신경 쓴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제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 나온다면 꼭 경험해보고 싶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언던에서는 테라, 사파리와 블루라군이라는 두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언던이 오마주 제품이 많지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자브랜드 색을 꽤 많이 입히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아쿠아넛이 떠오르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편을 좀 들어주자면 케이스는 뽀빠이 컬렉션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와플 다이얼은 흔한 형태이긴 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조합이 아쿠아넛을 떠오르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인지 디자인은 무척이나 예쁘고요. 37mm 케이스 사이즈의 NH35 혹은 39를 사용하고 50m 방수 성능의 가격은 $459입니다. WMT는 한 달 후까지 여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모델은 진작 품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제품이 세일 중에 있고요. 적게는 $50, 많게는 $120까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모델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 또 홈페이지에서 $800 이상 구매하신 분께는 B53-1A라는 모델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재고 상황을 보면 시계 2점을 구매하거나 스트랩을 2개 더 구매해야 할 가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증정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인투와치에서는 WMT의 로열 마린 MI6B 추가 입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롤렉스를 독특하게 구현한 시계인데 출시 며칠 만에 품절이 되었었죠. 인투와치 SNS에 따르면 본사에서 소량 제작을 하는 중이고 구매를 원하시면 별도로 문의해달라고 합니다. 7월 말 입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죠. 히틀러의 시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시계는 33년 히틀러의 생일에 구매한 걸로 추정되고 있고 45년 독일에 있는 히틀러의 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군이 입수를 했다고 알려져서 작년에도 파리에 있을 거라는 추측성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 발견 이후 몇 차례 개인 거래가 진행된 후에 경매로 올라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정가는 최대 50억 정도라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히틀러 시계 등장에 난감한 건 예거가 되겠죠. 이래저래 썩 개운찮은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인지 검증을 거부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진가품 여부와는 별개로 히틀러가 사용했다는 건 인증됐다고도 하고요. 시계 팬들은 유럽에는 차고 갈 수 없겠다, 또 역사상 최대의 이야기거리가 담긴 시계다, 예거만 불쌍하다 등과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이 아주 큰 호평을 받는 와중에 등장인물들의 시계는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화 속에서 시계가 크게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신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파일럿 시계를 찾느냐 다이버 시계를 찾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재미있죠. 제 경우에는 슈퍼맨을 찾았습니다. 매버릭은 해군이지만 전투기를 모는데 슈퍼맨은 다이버 시계지만 파일럿 시계라는 점이 교집합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영화 이야기를 한 건 좀 저렴하게 탑건을 느낄 수 있는 시계를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매버릭이고요. 매버릭은 포르쉐 디자인의 시계를 착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가격이 상당하죠. 하지만 데넨리에서 비슷한 디자인인 1972 매버릭 크로노그래프를 판매하는 중입니다. $350에 판매 중이고 매버릭의 오토바이와는 다르지만 오토바이가 그려진 케이스백도 매력적입니다. 또 하나는 탑건이 키워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알리 H의 시계입니다. IWC의 그 시계가 떠오르고 다이얼과 케이스백에 있는 탑건의 로고도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 시계는 어딘지 완성도가 부족한 인상이 들고 재미로 살만한 가격도 아니라서 무척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영화가 매버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데넨리도 큰 호평을 듣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데넨리의 시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소소한 이슈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무척 즐거운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